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 2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입니다.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는요, 존 버닝햄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러기,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이제 환상 그림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러기 보르카가 깃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을 극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존 버닝햄입니다.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2회 수상하셨고요. 매년 보스턴 글로브 홈북 상을 받으셨고 콜트 마슐러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으로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건피 아저씨의 뱃노래, 우리 할아버지, 지각대장 존, 그 다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마법 침대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기러기인 플럼스터씨 부부가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6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보르카는 태어날 때부터 깃털이 없었습니다. 네,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부인인 플럼스터 부인이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친구들이 만약에 보르카처럼 장애가 있는 동물이나 친구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보르카와 같은 가족을 만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앞표지고 뒷표지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예, 이게 깃털로 짠 옷. 여기는 깃털이 있고, 깃털로 짠 옷이, 깃털처럼 이제 깃털이 없으니까 털실로 짠 옷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도요, 앞표지에도 이렇게 털실로 짠 옷을 입고 있는 기러기 보르카, 얘가 보르카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있고, 여기 배에 선장하고 선원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통닭을 사면요. 예, 털이 다 뽑혔잖아요. 그럴 때의 그 생통닭의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속표지고요. 판꽃 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지요.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지요.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쉿쉿 거렸습니다.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을 품고 있는 일이 아주 대단한 일 맞죠? 얼마 뒤에 알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알 깨는 장면이죠.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시내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 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여기 있어요.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보르카였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은 아주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습니다.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지요.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입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야 없었지요.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습니다. 뜨개질이 다 끝났습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 털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습니다. 밤이면 늘 오들오들 떨었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에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죠. 자, 6마리에서 보르카 빠지고 나면 5마리죠. 하나, 둘, 셋, 넷, 5마리 있죠.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키다리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날개와 헤엄치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르카는 다른 기러기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처졌지요. 보르카가 수업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르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그만두었지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 쉬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플럼스톤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게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요.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가는 기러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보르카가 빠져서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르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르카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르카는 묵을 수 있는 마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보르카가 줄지어 배들이 닻을 내린 강어귀에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보르카는 갑판에 불 꺼진 배 한 척을 골라 건널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보르카가 짐 싣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지요.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개 이름은 파울러였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르카가 말했습니다. 파울러는 낡은 자료가 쌓여 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클롬비호라는 이 배는 메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습니다. 메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일찍 동트기 전에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울루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르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그만 보르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이야기했죠. 이런 갈매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백상만큼 일을 해야지. 보르카는 파울루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지요.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습니다. 드디어 콜롬비호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가까이에 온 거죠.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선장은 보르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크롬비호가 큐가든을 지나갈 때 맥칼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면서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지요. 런던에 오면 꼭 보러 오겠다고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큐가든에는 온갖 이상이 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습니다. 특히 퍼디넌드라는 기러기가 친절했습니다. 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봐주고 헤엄을 잘 가르쳐 주었지요. 보르카는 지금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루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